만세력을 열어보면 무슨 살, 무슨 살 차리륵 이어져 나오죠. 눈에 바로 들어오니까 상담을 하실 때 많은 질문들 중에 하나가 내가 가진 살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세력을 열어보면 나오는 12신살들 중에서 우리에게 쓸만한 신살, 긍정적인 부분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신살 2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요, 이 신살들이 왜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알려면 내가 누구인가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만세력을 열어보면 4개의 기둥이 나옵니다. 이게 나의 사주팔자라는 환경이라면 이 중에 나를 의미하는 기둥은 바로 왼쪽에서 2번째 일주라는 기둥입니다. 일주가 곧 나이며 그 외의 글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로 나의 환경이나 기질, 성향 혹은 사건이나 관계성 등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주의 모든 기둥은 위아래 천간과 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일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간인 위와 아래 지지 2개의 칸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일주가 통틀어 나를 의미하지만 위아래 2개의 칸이 각각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또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위에 일간이 나라면 일지는 배우자를 뜻하기도 하고요. 일간이 나의 이상이라면 일지는 나의 욕망, 일간이 정신의 영역이라면 일지는 현실의 영역, 이렇듯이 상당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 영상들에서 우리 개개인이 하나의 회사라면 내 사주의 모든 글자들은 나라는 회사를 경영하는 임직원들과 사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이다. 이렇게도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바 있죠. 그 중에 일주는 나를 의미하니까 일간인 천간은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고 일지는 바로 아래에서 사장을 다이렉트로 따르는 실무 업무자들이다. 이렇게 비유를 해본다면요. 오늘의 신사를 이해하기가 조금 수월할 겁니다. 회사가 잘 풀리려면요. 모두가 열심히 해야 하지만 실무를 뛰는 직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장이 혼자 아무리 아등바등 한다고 해도 직원들의 적절한 서포트 없이는 한계가 있는 법인 거죠. 반대로 사장이 한 번씩 게으름 부리며 느긋해질 때가 있어도 직원들이 빠릿빠릿하고 야무지면 회사는 잘 굴러가거든요. 왜? 이 친구들이 실제 업무를 담당하니까요. 그 중에 일지는요. 사장인 천간 바로 아래에서 일간을 보필하는 친구니까 이 친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다이렉트로 사장이 가진 뜻을 받아들이고 명령을 이행하는 거고요. 바로 아래에서 일간을 보좌하니까 이 친구의 입김도 일간인 사장에게는 상당히 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아, 오케이. 일지가 이런 역할을 하는군.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일지에게 협조적이면서 도움을 주는 친구가 사주 내에 있으면 우리 회사를 경영하는데 더 많은 보탬이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은 나의 일지가 어느 팀에 소속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지지는 크게 4개의 파벌, 소속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어요. 이게 흔히 말하는 삼합이라는 조직입니다. 신금, 자수, 진토, 신자진이라는 글자는 수오행을 가슴에 품고 있는 수 조직입니다. 신은 수의 시작점이 되는 글자고 자는 수의 결정체가 되는 글자며 진은 수의 마무리를 관장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전부 수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지장간에 보면 전부 정중앙에 임수나 개수를 턱 품고 있어요. 그러니 얘들은 수삼합이라는 조직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목삼합, 화삼합, 금삼합도 있겠죠. 목은 해수, 묘목, 미토, 해묘미라는 글자를 품고 있기 때문에 목을 목적하는 팀이고요. 금은 사, 유, 축, 사와 유금, 축토가 이에 해당합니다. 인, 오, 술, 임목, 오화, 술토는 화를 품고 있는 화삼합에 해당합니다. 자, 내가 어떤 조직에 속하는 글자를 일지에 품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세요. 신자진,
삼합에 해당하는 글자를 일지에 가지고 있다면 축토라는 글자가, 인오술 삼합에 해당하는 글자를 가지고 있다면 미토라는 글자, 사유축에 하나를 일지에 가지고 있다면 술토라는 글자가, 해묘미 중에 하나를 일지에 가지고 있다면 진토가 오늘 알려드릴 첫 번째 12신살입니다. 이 친구는요, 반한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12신살에 해당합니다. 이 반한살은요, 각각 삼합의 중간 글자, 즉 왕지의 다음 글자에 해당합니다. 자, 오, 묘, 유의 다음에 오는 글자가 각각 자 다음에 축, 오 다음에 미, 묘 다음에 진, 유 다음에 술, 순서가 이렇게 된답니다. 이 자오묘유는요, 삼합이라는 패거리 중에서도 가장 그 세력을 강하게 품고 있는 결정체 같은 글자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사왕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각각 목화 금수의 왕 역할을 하는 글자들인 거죠. 그러면 진술충미 반한살은 이 삼합 글자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길래 좋은 걸까? 반한살은요, 사주에서 12운성으로는 쇠지에 해당합니다. 12운성은요, 사람의 인생을 시기별로 12개의 단계로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 중에 쇠지는 인생의 정점,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움직이는 사회적 시기를 지나온 기운이거든요. 시기로 본다면 사회생활에서 볼 거 안 볼 거, 산전수전 다 겪어본 백전노장인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노련하고 능수능란하겠어요. 회사로 치자면 능력 좋은 자문위원이 떡하니 뒤를 바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거, 겪게 될까 두려운 거 이미 다 경험해보고 그에 대한 자신만의 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겁니다. 이런 존재가 있으면 당연히 방향을 잡고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언을 얻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한살은 승진이나 사회적인 성공, 성취, 명예와 지위의 상승 등을 내포하고 있는 12신살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사주 내에 튼튼하게 들어와 있다면 조금 더 능수능란하게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이지 않는 조력자가 내 속에 숨어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기에 대접을 융숭하게 받게 되는 신살이기도 합니다. 회사 고문을 모셔놓고 김치찌개 백반, 된장찌개 이런 것만 대접할 수는 없잖아요. 남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럴싸한 자리에 멋진 접대를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타인에게 조금 더 귀하게 대접받는다. 남보기에 멋진 것, 좋은 것을 더 많이 얻게 된다. 반한살은 이런 뜻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반한의 한자가 말안장에 올라앉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말안장이 말을 편안하고 노련하게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나 이 정도 자리에 있는 중요한 사람이야, 이런 뜻도 같이 내포를 하고 있는 거죠. 말을 그냥 막 타는 게 아니라 안장이라는 말을 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거잖아요. 그래서 반한살은 이사를 하거나 잠을 잘 때 머리를 두는 길한 방향이기도 합니다. 혹은 길이를 뽑을 때 참고하는 날이 될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반한살이 가장 좋은 신살 중에 하나인 이유는요, 역경이나 고난을 멋지게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신살이나 멋진 사주 명식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 매일 꽃밭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 걷는 길에 한 번은 가시밭길도 만나고 진흙탕에 빠지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그런 길에서는 좌절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을 이미 경험해본 노련한 인생 선배가 내 옆에서 야 임마, 그럴 수도 있어, 이거 지나면 또 별거 아니야, 이렇게 토닥여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 친구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이게 진짜 별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 더 빨리 어렵지 않게 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얼마나 현명하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삶의 완성도가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반한살은 삶의 고비고비를 잘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고마운 친구인 거죠.
만세력을 확인해 보면 기둥마다 보시는 것처럼 3개의 살이 위부터 쭈루루 적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지를 기준으로 보는 살, 두 번째는 일지를 기준으로 보는 살, 마지막은 일간을 기준으로 보는 형태라 여기에서 두 번째, 즉 중간에 있는 신살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고법에서는 연을 나로 두고 보았으나 요즘은 일을 나로 보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일지를 기준으로 두 번째 줄을 알려드렸으나 여전히 고법 기준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따라서 고법 기준이면 첫 번째, 일지 기준이면 두 번째에 적힌 신살이 나에게 해당하는 12신살에 해당이 됩니다. 혹은 사주 내에 없더라도 대운에서 이런 반환살이 문제없이 들어와 준다면 이 시기에 위와 관련된 운의 도움을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르익은 기운이니 때에 따라서는 자신을 과만하거나 내가 생각해 놓은 정답이 틀림없다는 과신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신살이기도 합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에 치중하다 보면 남들 눈에 보이는 내 모습에 대한 의식이 강한 신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주의 이런 유능한 위연을 잘 활용하시되 타인의 의견도 적절하게 받아들이고 너무 자만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취하신다면 훨씬 더 사용 가치가 높아지겠죠? 두 번째로 알려드릴 12신살은요, 바로 장성살입니다. 위에 알려드린 것처럼 3개의 신살 중 일지로 보는 두 번째, 중앙의 신살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일지에 인호술 중에 하나의 글자를 가지고 있을 때 사주 지지에 오화를 가지고 있다. 일지에 신자진을 가지고 있는데 사주 다른 곳에 자수를 가지고 있다. 혹은 일지 사유축 중에 하나인데 유금이 다른 곳에 있다. 해묘미 중에 하나가 일지에 있는데 다른 곳에 묘목이 있다. 이러면 나에게는 장성살이 있는 겁니다. 장성살은요, 삼합의 제왕지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제왕은요, 쇠지의 이전 단계로 인생의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시기에 해당합니다. 제가 아까 자오 묘유가 목화금수의 가장 정점을 담당하는 글자들이다 라고 알려드렸죠. 그러니 제왕지라고 하는 파워풀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왕을 아무나 합니까? 하다못해 반장을 하려고 해도 자신의 확실한 뜻과 나를 지원해주고 응원해주는 세력이 필요한데 제왕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과 확고한 신념, 에너지가 필수적입니다. 제왕지에 놓인 이것이 장성살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장성은 장군이라는 다른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장군은 고뇌하지 않습니다. 승리라는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만 전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용맹하고 진취적인 신살이며 강력한 힘을 가진 거죠. 쉽게 말해 재고 따지는 거 없이 맹목적으로 나를 도와주는 아주 화끈한 행동대장 하나가 사주 속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런 치군구가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가능성이 10%라고 하더라도 해야 할 일이라면 무조건 고!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든 우리는 승리할 거고 이겨낼 거다. 이런 친구가 장성살인 겁니다. 그래서 장성살 같은 경우 리더십이 강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7.8기로 노력하는 집요함을 가지고 있는 신살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십성이고 생극재화에 어디에 놓여 있는가처럼 다른 조건들에 의해서 강약이 다르고 발현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가 크고 작던 속에 일정 부분 숨겨져 있다는 것은 기억해 주세요. 사주 내에 장성살과 반환살이 같이 있다. 서로를 도와주는 꿀조합입니다. 따로 봐도 길성이지만 사주 내 함께 있을 때 그 길함이 더 강해지는 조합이거든요. 둘 다 성장과 성공, 고난 뒤에 행복과 연결이 있으니 더 많은 경험을 할수록 말년으로 갈수록 더 안정적인 운의 흐름이라 생각해 봐도 좋겠죠. 다만 이 두 가지의 신살은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뒤처지는 사람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포탄을 맞아도 나는 벌떡 일어나서 다시 달리는데 왜 너는 계속 쓰러져만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사주 속에 노련한 백전노장과 강인한 행동대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혼자 전쟁을 치를 수는 없는 일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이 가진 사주의 다름을 이해해 주신다면 삶이라는 전쟁 속에서 전우와 함께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